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드라마 동궁을 극찬하는 미국 IT 문화 전문 매체 테크타임즈 기사를 살펴보고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로튼토마토 사용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동궁의 이슈가 끝이 없습니다. 전세계 언론에서 극찬의 기사를 지금까지 제가 엄청나게 많이 소개시켜 드렸는데 오늘은 미국 IT 전문 매체까지 이 드라마 극찬의 반열에 동참했습니다. IT 전문 매체답게 이 드라마의 성공 요인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모습이 너무 신선합니다. 그리고 K-드라마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글쓴이가 혹시 한국계가 아닐까 찾아보니 한국계 미국인이 아니라 마이크 곤잘레스라는 이름만 봐도 라틴계 미국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잘 쓴 리뷰 기사입니다.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계 17개국 정상 등극, 동궁 신드롬의 서막,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동궁이 공개 직후 전세계 스트리밍 시장을 강타하며 2026년 최고의 문화적 현상으로 부상했습니다. 7월 17일 베일을 벗은 이 작품은 단 3일 만에 490만 뷰를 기록한 데 이어 불과 5일 만인 7월 22일 기준 전세계 17개국에서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넷플릭스 공식 집계에 따르면 비영어권 TV쇼 부문 주간 차트에서만 3,290만 시청시간을 기록하며 당당히 2위에 안착했습니다. 넷플릭스의 공식 스프릿 가이드가 정립한 동궁의 영적 생태계는 실제 한국 무속신앙의 사후세계관을 엄밀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관 속에서 영혼들은 억울한 원한의 깊이에 따라 정교한 계급적 스펙트럼을 형성합니다. 일반기, 이승의 미련이나 그리움으로 머물 뿐 산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영혼입니다. 원기, 억울한 원한이 단단하게 굳어져 본래의 정체성마저 잊은 채 오직 빼앗긴 고통의 기억만을 남겨둔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극중 소금창고에서 산채로 불타 죽은 13명의 궁녀가 전형적인 원기에 해당합니다. 악기, 살아생전의 억압을 사후까지 이어가거나 원기가 오랜 세월 치유되지 못한 채 타인에게 해를 끼쳐 구원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영적 터미널 단계입니다. 귀매, 이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귀매는 본래 인간이었던 적이 없는 존재입니다. 특정 공간에 축적된 탐욕과 부패 등 부정적인 에너지 자체가 유기적으로 결합해 생성된 영적 괴물로 하늘 풀거나 달래는 물리적 테마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프레임워크 속에서 귀신의 존재는 다름 아닌 미처리된 행정사건이자 시스템의 오류 상태로 규정됩니다. 이는 미국의 사회학자 찰스 페로가 1984년 저서 정상사고에서 주창한 시스템 실패이론과 완벽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복잡하고 긴밀하게 결합된 상호 의존적 시스템에서는 단 하나의 결정적 실수가 아니라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아주 작은 기능 결함들이 예측 불가능하게 상호작용하면서 거대한 파국을 초래합니다. 드라마 속에서 원하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휘발되거나 소멸되는 일시적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점진적으로 누적되고 3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동안 해결되지 못한 불의 속에서 복리로 증폭되며 주변을 부식시키는 치명적인 에너지원으로 묘사됩니다. 조선 왕실이 전염병과 자연재해의 원인을 원한의 폭주로 보고 국가적 차원의 예제를 지내 한을 달래려 했던 역사적 기록은 원한을 실존하는 물리적 재앙으로 인식했음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대물림되는 원한의 메커니즘이 현대의학의 연구에서는 완벽하게 후속 유전학과 괴를 같이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동궁의 핵심 서사인 30년의 세월은 정확히 인류학적 의학적으로 트라우마의 대물림을 연구하는 2, 3세대의 시간적 창안에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과거 불의의 정치적 학살로 잉태된 저주가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의 세대에 다시 복수의 형태로 표출되는 현상은 분자생물학이 최근에서야 공식화하기 시작한 대물림되는 트라우마의 과학적 실체를 한국 전통의 원한이라는 개념이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명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양자 얽힌 매개 채널, 완전히 단절되고 분리된 두 개의 우주가 소통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거시적 양자 채널을 형성하려는 두 사람의 로맨스는 구조적 수준에서 보면 가장 극단적이고 불가능한 물리법칙에 도전하는 우주적 사랑 이야기인 셈입니다. 제작진이 선택한 영리한 프로덕션 전략 역시 글로벌 비평가들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습니다. 동궁은 조선시대라는 시대적 스케일과 궁중사극의 미학을 그대로 차용하면서도 실제 역사 속 왕이나 실존 인물을 단 한 명도 극에 개입시키지 않는 완전한 가상의 디나스티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한국 드라마 역사상 가장 뼈아픈 실패 사례 중 하나인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의 비극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방어한 결과입니다. 과거 조선구마사는 태종과 충녕대군 등 실존 인물을 왜곡되게 묘사하고 부적절한 소품을 사용했다가 대중의 거센 공분을 사며 단 2회 만에 방영이 영구 취소, 폐지되는 전대미문의 참사를 겪었습니다. 당시 방송통신심사위원회에 수천 건의 민원이 쏟아졌고 광속으로 광고주들이 이탈하면서 제작사는 치명적인 경제적 파산을 맞이했습니다. 동궁은 배우 조승우가 연기하는 국왕을 비롯해 조정의 모든 인물을 철저히 가상화함으로써 이러한 리스크의 뇌관을 사전에 완벽히 제거했습니다. 역사 왜곡 논란의 소지를 원천 봉쇄하는 동시에 사극 고유의 묵직한 의관미학, 엄숙한 궁궐 아키텍처, 팽팽한 정치적 대립구도라는 장르적 장점만을 고스란히 보존해낸 것입니다. 동궁은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로 뻗어나간 한국 샤머니즘 잔혹극의 계보인 손도게스트, 킹덤, 불가살, 영화 파묘의 명맥을 잇는 장르적 대작입니다. 특히 이 장르의 최고의 권위자인 권소라 서재원 작가진이 다시 한번 정교하게 직조해낸 텍스트라는 점에서 완성도를 보장합니다. 또한 수백 년에 걸친 제도적 말살 작전 속에서도 무속신앙의 개념적 골격은 살아남았습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라는 제도적 인정을 넘어 이제는 넷플릭스라는 차가운 디지털 스트리밍 데이터의 세계에서 전세계 관객을 매료시키는 가장 힙하고 매력적인 개념적 도구로 부활했습니다. 다음은 동궁이 열광하는 미국 로튼 토마토에 달린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훌륭한 스토리텔링 덕분에 마치 미스터리 추리극을 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매 에피소드마다 전개 속도가 아주 훌륭했습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제 모든 전말을 파악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음 에피소드에서 훨씬 더 많은 의문점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액션 역시 대단했습니다. 미드 기묘한 이야기 초기 시즌 특유의 미스터리한 분위기에 팽팽한 궁중암트 그리고 동양적인 검술 액션이 절묘하게 결합된 느낌입니다. 한 에피소드만 보고 멈출 수가 없어서 결국 앉은 자리에서 4편을 연달아 정주행해 버렸습니다. 진짜 그 정도로 최고였어요. 영상미가 정말 마음에 드는데 세트장과 촬영 연출이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게다가 궁중암투, 초자연적 요소, 살인 미스터리 그리고 추리극의 조합이 스토리를 믿을 수 없을 만큼 흥미진진하게 만듭니다. 이 다양한 장르적 요소들이 과하다는 느낌 없이 서로 아주 절묘하게 어우러집니다. 두 주연 배우의 케미가 정말 좋아서 호흡이 찰떡 같고 데뷔 역을 맡은 여배우의 연기는 그야말로 압권입니다. 전개 속도 역시 훌륭합니다. 한 회당 러닝타임이 1시간 정도인데 늘 새로운 사건이 터지거나 또 다른 미스터리가 전개되니까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계속 속으로 좋아 딱 한 편만 더 보자라고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사실 큰 기대 없이 보기 시작했다가 완전히 입덕해버렸습니다. 단언컨대 올해 넷플릭스에서 만난 가장 뜻밖의 대박작 중 하나입니다. 무조건 격하게 추천합니다. 만약 바람의 검신과 콘스탄틴이 사랑의 결실을 맺었다면 그 아이의 이름은 분명 구천일 것입니다. 미드 기묘한 이야기와 영화 콘스탄틴이 만난 듯한 분위기에 애니 약사의 혼잣말 같은 미스터리 추리와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 특유의 크리처호러 한 스푼을 얹은 느낌입니다. 전개가 빠르고 미스터리에서 시작하자마자 극속으로 확 빨려 들어가는데 동시에 다음 내용을 계속 궁금하게 만듭니다. 시각효과도 준수해서 액션과 장르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아주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는 K-드라마입니다. 다만 세계관에 대한 세부 설정과 서사를 조금 더 길게 풀어서 에피소드가 몇 편만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하고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저처럼 동궁 전까지 사극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아주 즐겁게 몰입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진입장벽 없이 쉽고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드라마예요. 게다가 평소 좋아하던 남주혁 배우를 보게 되어서 정말 설렜는데 이번 작품에서도 연기를 정말 훌륭하게 잘해 주었습니다. 판타지 호러, 궁중암투 그리고 K-드라마 특유의 클래식한 감성이 아주 균형 있게 어우러진 작품입니다. 경이로운 배우들의 연기 앙상블과 압도적인 영상미가 더해져 보는 내내 눈을 뗄 수 없는 이 미스터리 스릴러는 그야말로 놓쳐서는 안 될 필수 시청작입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동궁은 제 기대치를 완전히 뛰어넘는 작품입니다. 예고편이 워낙 압도적이라 보기 시작했는데 본편은 그보다 훨씬 더 훌륭했습니다. 영상미가 정말 경이로운 수준이에요.
아름다운 조명, 풍성한 색감, 그리고 스토리에 완벽하게 녹아드는 특유의 으스스한 분위기까지 모든 장면이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았습니다. 제가 이 작품에서 가장 감탄한 부분은 사극, 초자연적 호러, 미스터리, 판타지, 그리고 코미디라는 이질적인 장르를 얼마나 매끄럽게 잘 버무려냈는가 하는 점입니다. 장르 간의 밸런스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중간중간 터지는 코믹한 순간들이 극의 긴장감이나 감정적 몰입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딱 적절하게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배우들의 연기도 연기지만 캐릭터 간의 케미스트리가 정말 환상적입니다. 스포일러 없이 말하자면 최근 몇 년간 본 K-드라마 중 시각적으로 가장 강렬하고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만약 결말까지 이 정도의 퀄리티를 유지해준다면 동궁은 올해 최고의 환타지 사극 대작으로 손꼽히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 명작인데 왜 굳이 8부작까지 질질 끌어야 했는지 모르겠네요.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왜 이 드라마가 이 평가 사이트에서 전문가 평점 100% 만족도, 시청자 평점 90% 만족도를 보였는지 반응으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이 드라마가 서구권에서는 엄청나게 순위 상단에 배치되고 있지는 않지만 킹덤처럼 꾸준히 입소문으로 시청되면서 명작으로 불릴 듯 보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